반가. 선생님이 목이 안 좋아서 찍는데 찍을 수가 없었다잉. 자, 지금은 좀 나은데 한번 가볼게. 자, 여기 to demonstrate 나왔지. 그 다음 컴마까지. 그래, 이 컴마는 동격이고 요렇게 꾸밉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의 주어가 얘가 되고 동사가 요렇게 됩니다. 자,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잉. how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defeat 패배시키다 합니다. 너무 어렵지? 그냥 쉽게 remove 하면 됩니다. 없애는 거. 자, 미루는 습관을 패배시키는 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Dan Ariely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보이겠어? Psychology 심리학이고 행동 경제학 교수인 Dan Ariely는 학생들에 대해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어디서? MIT에서 그의 수업 중에서 3개. 그래서 1번 수업, 2번 수업, 3번 수업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자, 그는 그 모든 수업 그 누구냐? A에게 B를 할당하답니다. 뭘? 그래서 여기는 학급이라 하면 됩니다. 3개 학급에게 3개의 리포트를 할당했습니다. 뭐 동안? 자, semester, 학기죠. 학기 기간 동안. 됐니?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3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the first class. 얘들은 due date를 스스로, due date가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을 스스로 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 스스로 마감일 정하는 거야. 됐니? up to. 까지야. 뭐라고? 까지. 클래스의 마지막 날까지. 그만 1학기가 3월 2일부터 6월 9일이라 치자. 6월 9일까지 무조건 3개의 리포트를 내는 거야. 두 번째 클래스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마감일이 없다. 자, 언제냐? 모든 페이퍼, 이때 숙제입니다. 숙제를 수업 마지막 날까지 그냥 6월 9일까지 3개 내는 거야. 얘기는 스스로 마감을 정하는 거고, 그의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3개의 정해진 데드라인을 semester 학기 동안 주었습니다. 마감일을 교수 지정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요렇게 했는데 누가 제일 나았겠니? 어떤 학생들이? 자, at the end of semester 학기 말에 그는 대대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뭘? 정해진 데드라인 3번입니다. 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게 1번 문장, 그 다음 2번 문장. 데드라인이 정하지 않은 학생들 2번입니다. 마감일이 없었던 아들이 최악이었고, 그러면 최고, 최악이죠. 최고, 최악이 있는데 those who choose their own deadlines 그들 자신의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중간에 어딘가에 fell 떨어졌습니다. fall의 과거형이죠.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야. 됐나? 그럼 에일리가 뭐라 하겠노? 에일리는 데이디의 사실을 결론 지었습니다. 자유를 restrict 제한하다지 같은 게 limit입니다. 제한하는 게 자기의 통제와 이때는 성적입니다. 퍼포먼스가 성적을 계산합니다. 교수에 의해서든 또는 학생들에 의해서든 뭐 어떤 거 무언가를 늦추려는 그들 자신의 경향을 알아챈 학생들. 얘나 9번은 뭐니? 정해진 마감일이 제일 낫다. 뭐 하는데? 자기 통제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디의 사실을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왜 잘 보냐? as가 뭐뭐로서면은 as a 형용사 명사입니다. 근데 이때 as
형용사 명사입니다. 이해되나? 이때 as는 뭐만큼이야? 일반적인 문제만큼 은 대디의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만큼인데 just as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as가 전치사가 아니란 증거가 바로 common a problem이야. 이해되나? 흔한 문제는 대디의 사실입니다. 뭘? 자, 로봇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됐나? 그만큼 다시 얘기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흔한 문제는 자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게 뭐냐?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간다 생각했거든. 아니다. 뭘 가져간다? 판단력을 가져간다. 이게 핵심인 거야. 10번에서는. 자, 졸라 큰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웨어하우스가 어디야?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어디? 오늘날 경제의 장면 뒤에 정말 흔한 큰 창고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편의점이야. 편의점. 여기에 계산대가 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고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먹는다 치자. 이 안에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가 더 커. 물건들을 빠지면 여기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나?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의 장면 뒤에 정말 흔한 큰 창고에서 인간 피커스가 짚는 사람입니다. 짚는 사람이야. 아까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hurry, 서두릅니다. 뭐 하려고? 자, shelf입니다. 선반에서 제품을 잡으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자, 뭔 말이냐? 자, 여기서는 편의점 직원이라 생각해. 편의점 직원. 됐나?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hurry around야. 서두릅니다. and 기준으로 ing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인간 짚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 편의점 직원이야. 직원이 편의점 직원인데, 선반에서 물건을 딱 잡는 거야. 선반은 창고에 있는 선반입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이야. 그리고 얘들을 그들이 놓여지고 디스패치, 원래 디스패치가 발송하다거든. 발송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어? 편의점 선반이야. 전시 선반. 얘는 창고에 있는 물건이고. 됐나? 자,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자, hair pieces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얘지. head pieces가 earphone 또는 iPod가 그들의 귀에 끼어져 있습니다. 자, 제니퍼의 목소리 나죠. 제니퍼가 누구냐면은 빅스비라 생각해. 빅스비의 목소리, 이게 일종의 뭐다? 소프트웨어가 그들한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뭐 하면서 그들 움직임의 가장 작은 부분을 통제하면서. 문제 끝났습니다. 자, 인간들은 뭐다? 판단력을 뺏겼거든. 누구한테? 제니퍼한테 뺏겼는 거야. 됐니? 제니퍼는 지시를 break down A into B입니다. A를 B로 쪼개답니다. 자, 지시사항을 작은 청크가 덩어리야. 덩어리로 쪼갠다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뒤를 봐봐. 자, 요렇게 할게. 뭐 하려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작은 덩어리로 쪼갭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예를 들면 선반에서 책이야. 책을 18권 짚는 것 대신에 몇 권? 18권 짚는 것 대신에 인간 노동자 같은 게 human pickers입니다. 얘는 정중하게 지시받습니다. 뭐 하라고? 5개 쥐라고. 몇 개 남았노? 13개 남았습니다. 자, 18에서 5개 뺍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other 5. 또 5개 쥐래. 하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 예전 another 꿈입니다. 또 5개 빼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리고 나서 다른 3개가 0이 되는 거지. 18개 짚지 말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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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지라고 누가 지시하니?
제니퍼가 인간한테 뭘 뺏긴 거야? 판단력을 뺏겼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얘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가 reduce 뒤에 s 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뭘로? 기계로 reduce 줄인다가 아니고 격하시키답니다. 격하시키다가 뭐냐? 등급이지 grade를 degrade 등급을 낮추는 거야. 뭘로? 기계인데 어떤 기계? 플래시가 살입니다. 살이 붙어 있는 기계인 거야. 자, 그냥 기계는 살이 없지. 그냥 살 붙은 기계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됐니? 자, 우리에게 생각하거나 또는 적응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이거보다 오히려 제니퍼 유닛은 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take overs 인수합니다. 떠맡습니다. 뭘? 사고작용을 떠맡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일꾼들을 비싸지 않은 자원으로서 대접합니다. 뭘?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처리를. 그리고 하나의 opposable thumb 나죠. 이게 합쳐서 값싼 자원 소리입니다. 엄지손가락 두 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알겠나? 그냥 값싼 자원으로 보고 있다 소리입니다. 뭘 뺏겼다? 판단력을 뺏겼습니다. 이해니? 자, 하나 더 하게. 자, 작년에 소리를 이렇게 씁니다. This past year, 작년에 face, 직면한인데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얘가 주어입니다. was 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keep 명사 형용사입니다. 뭐니? 사람들이 완전히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혁신을 돌아가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쉽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거야. 2021년 지문일 겁니다. 그럼 2020년이거든. 언제니? 코로나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져서 사람들이 일터에 못 갔죠. 그래서 가상이 뭐니? 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됐나? 근데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혁신을 계속 일어나게 굴리는 게 유지하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대의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뭘? 디지털 워크. 이게 가상현실에서 일하는 거죠. 이해되나? 자, 디지털 작업이 혁신과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단순히 가상현실, 그러니까 뭐냐, 인터넷으로 일하는 게 나쁘진 않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제한 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제한이란 건 뭐냐?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가상현실. 요게 1번, 요게 2번, 그리고 3번이야. 우리를 문제를 풀도록 밀어붙입니다. 이해되나? 자, 전반적으로, 자, 요게, 가상 미팅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게 줌밖에 없네. 줌을 생각해라. 좀 더 많은 constraint, 제한을 직접적인 환경보다 의사소통과 collaboration, 협동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계가 있죠. 자, 예를 들면 버튼을 누름으로 줌에서 호스트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라 치잖아요. 수업하는 선생님은 갈라지는 그룹의 사이즈를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시간 제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명만이 한 번에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 예를 들면 손가락을 밑에서 내리고 있어 안 보이지? 특히 어깨 아래에 있는 그것들, 이 눈시, 이게 이런 신호들은 줄어듭니다. 이해되나? 그 다음 자리 배치란 것도 플랫폼에 의해서, 누구?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랫폼, 줌에 의해서 할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시각적인 접근 권한도 제한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각 참여자의 스크린의 크기에 의해서. 자, 선생님이 55인치를 갖고 있다 치고 다른 학생들이 25인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봐봐. 그러면 제한되겠지. 됐나?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계점이었습니다. 이해되나? 한계점이었는데 그런 제한들은 자, 뭐한다? 사고의 흔한 방법을 넘어서서 참가자들이 스트레치,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듯합니다. 자, 뭐 하면서? 창의력을 증진시키면서. 자, 뭐다? 온라인 회의, 화상 회의가 혁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아니다. 결론에서 뭐다? 혁신 가져온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의성도 증진시킨다. 요게 핵심입니다. 됐니? 자, 하나 더 할게. 자, low demand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수요의 법칙입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수량이 가격이 비싸면은 이 가격이야.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지. 근데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요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요 곡선이야. 공급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됐나? 자, 수요의 법칙은 데이터의 사실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뭐 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봐. 이렇게 여기가 가격이라서 가격이 높지.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잖아. 그지? 이해서? 자, 그리고 수요는 떨어집니다. 언제? 가격이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자, 수요가 올라가. 언제?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는 떨어집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이해되나? 요게 방금 쌤 정리했는 거야.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문제 되게 쉽습니다. 됐니? 자, 이제 이게 수요의 법칙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기푼제입니다. 그것이 상품이라는 소리가 있죠. 자, 기푼제는 특별한 종류의 제품입니다. for which 나왔습니다. 뒷문장 때 완벽해야 됩니다. 뭐라고? 수요의 전통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값싼 대체품으로 바뀌는 것 대신에 고객들은 더 많은 기푼제를 요구합니다. 언제? 가격이 증가할 때. 자, 봐봐. 원래 여기 기푼이라 쓸게. 기푼제라 쓸게.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간다가 핵심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계속 갈게. 자, 그 다음 가격이 떨어질 때, 요거는 가격이 떨어질 때 less of them, lem이 기푼제입니다. 가격 떨어지면 기푼제도 수요도 떨어진다고. 이해되나? 지금 요거 less of them이 이 말입니다. 기푼제. 자, 지금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 그림만 그리면 12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간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쌀은 기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봐봐. 가격 떨어지면 기푼제는 뭐? 수요도 떨어진다 했어. 근데 기푼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뭐라고? 수요도 올라갑니다. 이게 중국 뭐라고? 쌀.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쓸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거 합니다. 어떤 거? 고기라든가 dairy. 얘는 뭐냐? 유제품.
따라서 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반면에 쌀 가격이 증가할 때 뭐다?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합니다. 요게 기푼제야. 다시 봐. 자, 원래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수요의 법칙이야. 근데 기푼제에서는 뭐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중국 쌀이야. 됐니? 이렇게 마무리할게.